자, 이번에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앞서 이제 쭉 열거된 많은 기업들이 나왔으니까 저 중에 골라야죠.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갑자기 재료가 많이 등장해가지고 뭐 정신이 없네. 일단은 순리대로 풀어봐야 되겠고 앞서 이제 수급의 특징들을 보셨는데 뭔가 포착되는 부분이 있던가요? 뭐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HLB 같은 종목도 이제 좀 강하게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밖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들 HLB의 외국인 기관의 수매수는 뭐 쇼커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아마 좀 큰 것 같고 역시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뭐 SM이라든가 JYP 같은 종목들이 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네. 사실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종목은 LG 이노텍이에요. LG 이노텍.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빠지다가 어제 이제 정말 그 장대 양봉을 하나 세워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관의 순매수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어제 좀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더니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2분기 실적도 그렇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좋은데 그럼 주가는 왜 빠졌느냐? 결국 이제 그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우려였어요. 사실은 이게 잘 안 팔리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이라는 게 좀 이렇게 때로는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 그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과거에도 뭐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스마트폰 내놓을 때 이게 좀 안 팔리면 어떡하지 해서 이제 그 밸류체인의 종목들이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과 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영업이익은 뭐 전년 대비해서 한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연간으로 따졌을 때 올해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상반기보다 항상 하반기가 이익이 좋고 하반기 한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5,600에서 5,7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1조 원을 돌파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시장의 우려를 좀 자아냈던 부분이 이제 아이폰인데 네. 지금 기존에 있는 아이폰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사실 뭐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이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신제품 주문량이 굉장히 뭐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언론 통해서 보도를 보셨을 거고. Z 플립은 뭐 그렇죠. 사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9월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이제 가칭 13, 아이폰 네. 13 관련해서도 이제 판매량은 양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좀 억눌려 있는 그 소비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이런 쪽으로 계속 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좀 소비 좀 하려고 그랬더니만 또 이제 벨타 변이 때문에 조금 또 좀 이제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그 소비 욕구들이 발현이 되면서 역시 이런 그 신제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판매량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LG노텍은 이런 카메라 쪽에 그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의 기술력을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핵심 카메라 쪽에서 어떤 고화소라든가 또 줌, 뭐 3D 기능 이런 쪽에서 경쟁사들이 아직까지 LG노텍을 잘 못 따라온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샤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애플의 그 듀얼 밴더인데 샤프, 그러니까 원래는 LG노텍이 훨씬 더 비중이 높은데 이제 항상 보면은 삼성전자든 애플이든 간에 절대로 소울 밴더를 안 쓰죠. 항상 그 밴더는 2개, 3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샤프가 듀얼 밴더도 들어가는데 이 샤프가 이 센서 샤프트 기술이 적용된 카메라 모듈 생산 수율이 너무 낮아요. 네. LG노텍하고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LG노텍 입장이 더 공고해지는 환경이 공고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샤프 공장이 어디냐면은 베트남 호치민에 있습니다. 네.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베트남 호치민 쪽은 확진자 수가 셧다운. 확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거의. 공장이 뭐 셧다운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사실 LG노텍이 좀 유리한 국면에 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지금 IT 대형주 내에서도 이 LG노텍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뭐 포워드 PER 따져봤을 때 한 7배, 8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최근에 주가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충분히 접근하기에 무리가 없는 가격이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최근에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오늘 네.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코스피 기관 순매수 상위에 들어있는 LG 이노텍을 선택을 조금 집중도로. 사실 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왔죠. 결국 상장 심사 연장 신청을 해서 연내 상장은 좀 불투명해졌다. 그렇죠. 그럼 이제 LG 화학은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을 다시 받을 거고 상대적으로 LG 쪽에서는 이런 전장이라든가 전장 뭐, 예. 네, 이쪽으로 더 접목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도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스마트폰의 교체 시기가
조금 다가온 것 같아요. 이게 참 디바이스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잘 만들죠. 이제는 네. 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그 사용 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항상 그 좀 그때가 되면 좀 바꾸고 싶어지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는. 희한하죠. 예. 근데 이게 기능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유행이죠. 왜냐하면 이게 한 1, 2년 쓰면은 너무 이쁘고 좋은 스마트폰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 그런 유행은 사실 저는 타진 않는데 네. 이게 스마트폰이 좀 커지다 보니까 손은 작고 자주 떨어뜨려요. 그래갖고 이제 보호 케이스를 네. 대부분 다 하지만 안 그렇죠. 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항상 전면부로 떨어집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무거워요. 이 무겁기 때문에 유리가 깨지죠. 그럼 케이스를 좀 다 좋은 걸 갈아야 쓰셔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 케이스를 쓰긴 써야 네. 되는데 안 쓰는 경우에 전면부로 이상하게 떨어져서 꼭 이 구석이 이제 크랙이 가고 디스플레이만 교체하다가 보면 비싸고 이참에 그러면 바꾸자 이렇게 되니까 그럼 또 집사람 자기도 바꿔달라 그러고 이 바꾸는 교체 시기가 네. 휴먼 인디게이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어느 사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LG 노텍 얘기하실 때 애플의 뭐 지금 삼성의 그 폴더블 시리즈하고 그쵸. G 플립 시리즈가 워낙 인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뭐 나름의 설득력이 또 있어 보이고 자 김영 매니저의 선택은 네, 저는 오늘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늘 일반에서 혹시 오. 투자 얘기 하셨나요? 조금 했어. 그래서 그러면, 삼성 네. 엔지니어링을 이제 네. 저는 좀 봤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뭐 굳이 삼성전자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 어저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이제 발표가 돼서 그 부분과 관련된 약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어제 시장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급 특징주들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뭐 기관들의 매수는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어제도 일단은 매도가 잡혔어요.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제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워낙 지금 삼성전자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보다는 삼성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어저께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복기를 좀 해보면은요. 코스닥이 이제 3분봉을 보시면은 어저께 이제 1시 이후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싶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1시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1000포인트 근처까지 음봉 전환이 됐었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그랬다가 이제 막판에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면서 다시 이제 장중 고점 근처까지 회복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차트를 좀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분봉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삼성의 투자 계획 발표와 무관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저께 2시 전후로 이제 이 주가의 이 변동성이 나타났었던 게 삼성전자의 이 투자 계획과 결코 이제 무관하지 않았다라는 거, 네, 화면이 연결이 좀 잘 안 됐었나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얘기를 조금 풀어드려 보면 사실상 어저께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어저께 코스닥 지수가 빠졌거든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저는 삼성 SDI였어요. 네. 왜 삼성 SDI가 굳이 빠졌을까? 사실 뭐 LG 화학과 관련된 노이즈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제 장중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제 삼성 투자 계획에 삼성 SDI 얘기가 쏙 빠졌어요. 2차 전지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삼성 SDI가 괜히 그냥 장중에 크게 변동성이 좀 생겼고 그러면서 소재 종목들도 급격하게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바이오 또 쪽이 좀 두각이 돼서 그런가? 네,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부분은 어제 뜬금없이 이제 뭐 배터리 공장 투자하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차세대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 또 투자한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겪었던 것처럼 배터리 기업들이 약간 좀 노이즈가 좀 생기는 이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저께 이제 장 중반 이후에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좀 야기됐었다라는 걸 보면 사실상 어저께 이미 삼성전자의 이 투자 계획이 개별 종목들의 주가에도 분명히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보통 이런 투자 계획 발표를 하고 나면은 주가가 잘 가는 것보다는 조금 올라가다 다 빠져버리는 네. 그런 경향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좀 하시고 계실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어제 이미 시장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리면 제가 어저께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거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이제 절대 우위. 사실상 2분기 실적을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출하량과 상관없이 메모리 가격과 상관없이 사실상 이 반도체 수율에 있어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한다.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영역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에서 어떤 절대적인 우위를 지키겠다라는 거. 그리고 되게 이제 재밌는 게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각종 논란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14나노 이하 D램 개발하는 거.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76단 얘기했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어저께 200단 낸드 플래시 개발하겠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오후장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낸드 적층 고단화 그리고 이제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원익 IPS라든지 테스 같은 장비 종목이 가장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주가의 흐름도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3나노 이하 공정 조기 적용. 지금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뭐 100 몇십 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근데 2030년까지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상당히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조기에 5나노도 아니고 3나노 이하 공정을 완성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이 미세 공정 쪽에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투자 모멘텀이 자극될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소재단에는 EUV 이제 포토레지스트 이제 국산화를 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 네. 그리고 블랭크 마스크 개발하고 있는 SNS텍 같은 종목들 실제로 뭐 삼성전자가 지분까지 태워놓은 기업들이고 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 이제 밸류 체인을 다 만들어가지고 소재 장비를 다 국산화 시키겠다. 물론 EUV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ASML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또 나타나는 기대감 중에 하나가 ASML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어저께 이제 나타났던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뻔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세세하게 조금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보시면 분명히 기존의 이제 상황과는 조금 달라지는 모멘텀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잘 좀 선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어쨌든 올림픽 종목으로는 네. 삼성전자를 픽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늘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순매수 기업들 쪽을 좀 보시고 외국인들 쪽은 뭐 꺼져라 외국인. 네, 뭐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네. 네. 자, 하여튼 그렇게 뭐 픽을 해주셨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따로 또 이제 쌓아오신 도시락이 있죠. 네. 내가 늘 안 해라는 도시락. 나의 도시락은 무슨 기업? 아, 김열 매니저만 제가 이제 먼저 할까요? 아니 네. 뭐 이동은 팀장께서는 보통 이제 기업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SM이나 여기 엔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또 다시 또 예, 여쭤보긴 그것만 할것 같은데. 나중에 좀 한마디 좀 드릴 말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은 엔터를 살짝 맛보고 그다음에 뭐 일로 그러죠. 가야지 순서가 될 것 같고 네, 여기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어제 좀 그 매매 동향에서 좀 눈에 띄는 게 SM하고 JYP 엔터 같은 네. 종목들이 들어갔어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리포트들을 유심히 보고 있고 저도 좀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를 좀 해보면은 사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서 시간에 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들이 네네네.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어요. 결국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이제 공연도 열릴 것이고 뭐 이제 그야말로 공연이 열려야지 이 엔터사들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확 늘어나는 네. 이러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이제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형 엔터사들은 이제는 단순히 어떤 그 엔터가 어떤 이런 뭐 연예 기획사의 수준이 아니고 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팬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단순히 거기서 뭐 가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안에서 뭔가 마치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물건도 구매할 수 있고 단순히 굿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이 점점 더 확산이 되는 그런 이제 초입에 있다는 거고 네.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은 그 엔터사들의 그 어떤 뭐 이런 활동들이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메이저들은 뭘 했냐면은 이 아티스트를 잘 좀 이 발굴을 하고 키우는 작업들을 굉장히 했죠. 이게 이제 이제 실적으로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이 3분기부터 도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JYP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이 네.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JYP가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아티스트가 뭐 이제 스트레이 키즈라는 그 보이 아이돌 그룹인데 이제 우리나라 그 아이돌 중에서는 한 8번째 정도로 100만 장 앨범 돌파가 아마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100만 장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까지 100만 장 한 아티스트들이 뭐 BTS라든가 뭐 엑소라든가 뭐 세븐틴이라든가 여자 아이돌로는 블랙핑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만 장이 쉽지가 않은데 요번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100만 장을 한다는 거고 이게 보통 BTS나 엑소가 데뷔 5년 차에 100만 장을 했는데 지금 스트레이키즈는 데뷔 4년 차에 100만 장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하나 또 논외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아이돌이 여자 아이돌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남자 아이돌 그룹들이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한다면은 이게 팬의 어떤 그런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이키즈의 어떤 이런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JYP가 어제 그제 상당히 이틀 동안 주가가 10% 정도 올랐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되는 거죠. 이제 3분기부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좀 실현이 되고 이렇다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이 당연하고 S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지금 요번에 이제 최근에 밀고 있는 에스파부터 해가지고 그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니까 네. 그야말로 그동안 좀 이제 쉬고 있던 그러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던 이런 이제 아티스트들이 돌아오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하락 과정에서도 덜 빠졌고 또 금방 반등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엔터 업종들에 대한 최근에 어떤 수급의 관심이라든가 또는 주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설명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거기에 같습니다. 이제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계속 눈독을 들이면서 M&A, 그렇죠. 네, 거대한 M&A 시장인데 뭐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고 뭐 미래를 상상해 보면 우리가 메타버스를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런 워너비들이 뭐 가상 공간에 있으면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또 가상 공간으로 그렇죠. 들어가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엔터사들이 나중에 디지털 뭐 부동산 그 안에서 이제 뭘 분양하고 그 건물 안에 또 누군가가 오고 뭐 뭘 받고 뭐 상거래도 되고 뭐 그렇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런 엔터사들이나 이제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이 그야말로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강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오늘 팀장님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제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시장의 특징주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여행주라든지 리오프닝, 네네. 항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역시 위드 코로나의 최고 수혜주는 엔터주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백신 보급이 상당히 좀 70% 시세가, 이상, 네. 뭐 90%, 뭐 100%는 좀 힘들겠지만 하여튼 보급이 높아지면은 위드 코로나를 아마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가 지금 계속 그 내수가 침체되니까. 맞아요. 오늘 뭐 미국의 파우치 소장도 네. 접종률이 그게 딱 몇 퍼센트인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내년 봄쯤에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또 했던 것처럼. 그 내용 나오고 바로 화이자 CEO가 코로나19 백신 저항 변이체가 등장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내었어요. 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건 거고.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모대 모는 아니지만 뭐 네. 사실 엔터 쪽에는 이제 SM이나 뭐 JYP 그렇지.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김용 메이저의 또 나만의 선택. 네, 오늘 딸이요. 이제 저의 선택은 역시 뭐 IT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조금 작은 종목이에요. 네, 괜찮아요. 네, 아비코전자라는 아비코전자 종목 지난주에 준비를 한번 저희 해봤는데 또 살짝 다루겠는데. 네, 요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분위기 좀 괜찮았어요.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유니드가 네. 어저께 23% 급등했거든요. 그러게요. 네. 어제 코미코는 이제 조금 가다가 말았는데 뭐 반도체 쪽도 이슈가 또 생겼으니까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코미코도 계속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아비코전자는 뭐 삼성의 투자와도 좀 연관이 좀 있고 요즘에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DDR5 전환 수혜주들 여러분들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뭐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제 저항기 그다음에 인덕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 가장 이제 핵심은 두 가지 포인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자회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기판을 만드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제 아비코테크라는 이 자회사가 만드는 기판이 사실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전장에 들어가거든요. 차량용 이제 PCB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뭐 워낙 좀 강했었는데 이제 소재 종목들이 약간 조금 뭐 LG 화학발 노이즈도 좀 있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제도 보면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이러는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전장 요쪽으로 이제 조금 수급이 좀 시프트가 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차량용 기판 만드는 기업들 쪽으로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회사 아비코테크의 이제 전장용 기판 요쪽을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쪽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 이게 이제 상당히 DDR5와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좀 입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어찌 보면 이제 배터리 화재 사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이것도 셀의 문제라기보다는 패키징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아지고 이러니까 전류 전압을 이제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그 중에서도 이제 전류를 효율적으로 이제 통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과부하가 생기거나 과열이 생겨 가지고 반도체의 어떤 성능이 손상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단하는 게 메탈 파워 인덕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국내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고 삼성전자에 이제 주력으로 납품하는 기업이 아비코 전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DDR5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뭐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뭐 한 2주 전까지 이 DDR5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공공행진을 했다가 도로 제자리까지 그냥 급락을 맞았거든요.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저점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8,800원에서 9,000원 정도 사이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원, 손절 가격은 8,000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 이제 차원에서 어저께 이제 나온 투자 계획과 더불어서 삼성그룹의 이제 특히 삼성전자의 DDR5와 관련된 투자 계획은 이미 다 만들어졌다. 집행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DR5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현 매니저의 따로 선택 준비한 기업은 아비코전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네. 김 매니저 오늘 네, 오늘은 수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이벤트 없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